자, 일단 인사드리겠습니다. 경혜. 네, 저는 강남 갑 후보 김성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가장 큰 소원이 자기 집을 소유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서민과 청년층을 위해서라도 집값 안정 정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종부세율 인상 등 여러 번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정부 시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투기가 아닌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세금 부과는 종부세 입법 취지와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고가 아파트와 주택이 많은 강남 3구를 비롯한 양천, 강동 등은 이번에 공시지가마저 대폭 올라서 주민들의 세금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 출마하는 민주당의 후보자 일동은 투기 목적 없는 1가구 1주택자, 장기 실거주자 등의 종부세를 대폭 감면하는 입법을 약속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두 10분의 후보자가 여기에 참여했으며 그중 3분은 이미 법안 발의를 하셨기에 오늘 그에 대한 간단한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먼저 6분이 저희가 만든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입법한 3분의 의원님들께서 본인들의 입법안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누구시죠?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예정안에 따르면 서울 지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4.7% 올랐습니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구 22.57%, 서초구 22.57%, 송파구 18.45%, 양천구 18.36%, 강동구 9.07% 인상돼 그만큼 종부세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주거 목적 1세대 1주택에 대한 과도한 종부세 부과는 법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례 역시 주거 목적의 1주택 장기 보유자 및 수입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과세 예외 조항이나 조정장치 등을 두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투기 목적 없는 1세대 1주택 종부세 감면은 강화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우리 후보들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최재성, 박경미, 김병욱 의원이 종부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하고 1주택자의 종부세 해결을 준비해 왔습니다. 네, 우리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종부세 문제 해결을 위해 첫 번째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감면, 두 번째 장기 실거주자 종부세 완전 면제, 세 번째 주택연금 가입 기준 9억 원 상한 폐지, 이 세 가지를 유권자 여러분께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네, 1주택 장기 실거주자는 대부분 특유와는 거리가 먼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더욱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은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위협받고 있어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처럼 오른 세금을 내기 어려운 분들을 종부세로부터 구제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종부세 부과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20대 국회가 종료되는 5월 29일 이전까지 종부세 해결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 종부세 해결,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2020년 3월 27일 종부세 문제 해결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후보 일동. 감사합니다. 먼저 하세요. 예, 이 종부세 감면 및 그 장기 실거주자 폐지는 감세 정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금 구제 정책입니다. 텍스 컷이 아니고 텍스 릴리프입니다. 실거주 1주택 실거주자의 경우에는 다 토막마다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기 수요,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책의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보완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는 부분입니다. 종부세를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세금 구제 정책이기 때문에 이건 총선 후에 우리 후보자들 그리고 정치인들이 더 설득하고 또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는 데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야당이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1주택자 문제에 대해서 가장 아주 중요한 정책 보완이 요구되는 분야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반대만 했지 누구도 야당 의원 누구도 노력도 하지 않고 법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안 없는 반대 또 비판만 했지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었던 야당이라는 점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저를 포함해서 세 분이 발의한 것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하면서도 보완이 필요한 사각지대 또 입법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법을 낸 것이기 때문에 비난을 위한 비난 또 정쟁을 위한 수단으로 부동산 정책을 비난해오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1주택자 문제 법안도 누구도 제출하지 않은 야당도 분명히 이것은 무책임한 짓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분당을 국회의원 김병욱입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입니다. 저도 종부세 완화 또는 면제 법안을 낸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당이 추구하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큰 흐름에 부합한다고 생각해서 그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내 집 마련의 욕구가 강한 독특한 주거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투기 목적이 아닌 1세대에서 1주택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분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면서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될 책임이 저희 국회의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종부세는 실제로 현금화된 상태에서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한 금액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입법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중산층이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일해왔고 그 내 집 마련으로 인한 세금이 과하지 않고 본인이 주거에
문화를 누리면서 내는 당연한 세금이다. 그럴 정도의 과세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으로 종부세 완화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부디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을 야당도 잘 반영을 해주셔서 20대 국회 끝나기 전에 반드시 종부세 완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 실거주자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의 종부세법에서는 보유기간이 5년에서 10년, 10년에서 15년, 15년 이상으로 5년 단위로 크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문턱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에 감면 비율이 매년 점진적으로 상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투기와 거리가 먼 내가 살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장기 보유 실거주자들의 세금 혜택을 늘려서 좀 더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있어?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말씀하시죠. 의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이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정말로 거기에 동의를 하고 싶고요. 네. 근데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다면 보유세 문제만 말씀하셨는데 대출 규제를 푼데 집중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싶습니다. 지난 20 대책에 따라서 수도권 지자체 70%가량의 대출 규제를 묵혀는 실정이거든요. 집 있는 사람들을 위한 보유세 인하만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큰 문제는 저와 같이 집이 없는 서민들, 내 집을 마련하고 싶어하는 젊은 국민들이 집을 살 수 있는 진짜 방법 아닌가요?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고강도의 대출 규제가 19차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에서 어떻게 푸실지 구체적인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네, 그거에 대해서 우리 최재성 의원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부동산 특히 이제 주택 정책은 굉장히 복합적이고 또 다양한 정책들이 만들어져서 그 정책의 기조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제 세제로 또 정책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거래세 같은 경우도 현재는 변화가 없지만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기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다양하게 되는 거고요. 또 1주택자 문제뿐만이 아니고 2주택자 또 다주택자들의 누진에 대한 것도 동시에 제기돼야 됩니다. 오히려 지금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누진율이 약하기 때문에 사실상 주택의 특정인들에 대한 어떤 집중 현상들을 막아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출 규제 문제인데요. 저희들은 오늘 그런 이제 전체적인 이견이나 혹은 또 충돌이 있는 논쟁적인 사안에 대해서 다 다루자는 것이 아니고 우선 가장 중요한 1주택자의 현재 이 실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문제를 풀자고 이렇게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아직 주택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의 이제 문제이고요. 또 주택량을 또 늘려서 공급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과거에 그런 대출 규제 문제도 풀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더 늘렸던 대표적으로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부동산 관련된 대출 규제를 풀어서 오히려 이게 이제 소수 집중을 갖고 오거나 다주택자를 양산했던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잣대로 부동산 정책 전체를 재단하는 것은
조금 단선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는 실제로 거주하고 특히 장기 거주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부자 감세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세금 구제다 이렇게 접근을 한 사안이기 때문에요. 조금 성격이 다른 논쟁적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분당거래 김배욱입니다. 종부세는 법 개정 사항이고요. 대출 문제는 시행령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정부 당국과 잘 얘기를 해서 풀어나갈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작년 12.16 조치로 인해서 15억 이상 주택은 전혀 대출이 안 되게 돼 있고 9억에서 15억까지는 LTV를 40%에서 20%, 9억 이하는 40% 이렇게 지금 되게 돼 있는데요. 분명히 이거는 고육지책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제가 대정부 질의 때 금융위원장한테 질의를 했고 금융위원장도 고육지책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부동산 시장이 안정기조가 확인이 되면 저는 반드시 이 1가구 1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LTV뿐만 아니라 DSR이라는 아주 좋은 또 규제 정책을 우리나라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LTV를 이렇게 강하게 규제를 하는 것이 1가구 2주택자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뒤에 팀이 또 기다리고 있어서 추가 질문은 저희 밖에 나가서 좀 받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오늘 10분의 기자회견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